네, 안녕하세요. 개그맨 안상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이제 공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 와이프랑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같이 작업하고 있고, 저도 이제 유튜브 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다 보니까 말을 집에서 안 했었어요. 근데 대학교 때 들어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이렇게 살면 사회생활 못 한다.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시골이다 보니까 뭐 논에서 소리도 지르고 이제 군대 가서 막 까부는 사람처럼 행동도 하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전유성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이 이제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성격 바꾸려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전유성 선생님이 다 합격을 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내성적인데 그냥 합격. 그러니까 지원한 건 합격인데 불합격은 너희들 스스로 결정해라. 그때 신봉선 씨, 뭐 김민경 씨, 황현희 씨, 김대범 씨, 박휘순 씨, 뭐 그때 개그맨으로서 이제 도전하려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개그맨이 목표였잖아요. 원래는 이제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밝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 시험도 준비하게 되고 같이 이제 개그맨이 됐습니다. 그 과정에 있어서 길거리 공연 이런 걸 한 3, 4년 했어요. 뭐 지하철에서도 하고 경찰서도 들어가서 해보고 햄버거집 가서 하고 막 저한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젊은 시절에. 그때 이제 제 처음으로 했던 게 안너벙이었는데 막 홈쇼핑이 붐이었을 때였어요. 근데 홈쇼핑으로 개그를 하면 잘 안 됐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소재는 굉장히 괜찮잖아요. 그래서 홈쇼핑으로 하려는데 그 캐릭터를 좀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있을 법한 캐릭터를 조금 잡으면 어떨까. 저희 할아버지 말투가 있거든요. 뭐 이게 뭐니 뭐 이게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어떻게 뭐 빠져 모시고 이게 할아버지 말투거든요. 그래서 할아버지 말투랑 그다음에 제가 길거리 공연을 할 때 그 노숙자분이 소주 드시고 이렇게 저를 보면은 나 보는 것 같은데 이쪽 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그 노숙자분의 시선이라든가 그리고 저 그때만 해도 또 미스터 빈이 굉장히 인기여가지고 작은 양복, 좀 작게 양복해서 조금 그걸 합쳤죠. 근데 어서 봄직한 캐릭터다 보니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제 성을 붙였어요. 각자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개그 하시는 분들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 무대에서 잘 안 웃고 하려고 했거든요. 힘들게 일하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뭐 어디 좀 몸이 아픈 친구들이라든가 봤을 때 진짜 웃음을 좀 줘야겠다. 사실은 그 빠져봅시다가 매력이 없는데 매력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. 억지로 땡기는 거거든.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불쌍한 것도 있거든요. 단편적인 웃음보다 좀 약간 페이소스도 느껴질 수 있는. 요즘에는 그 제약이 좀 많아요, 사실. 지금 같으면 그 바보 캐릭터도 못해요. 그때는 제가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그 캐릭터도 했던 건데 비하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.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. 그 영구도 그랬거든요. 영구 인기 많을 때 뭐 비하라기보다 그런 거 좀 아쉽습니다. 너무 좁혀지다 보니까. 제가 반장이었습니다.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거의 한 살 한 살 한 살 차이여가지고 근데 동기들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. 잘 도와주려고 하고 제가 조금 리더십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민이가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고 세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용히 옆에 와서 싹 도와주고 영미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도와주고 저한테는 없는 우리 동기들은 낭만이 있어요. 애들이 갑자기 어디 떠나자 그러고 그래서 뭐 인천 월미도도 갑자기 밤에 그냥 가버리고 저한테 참 아름다운 낭만을 줬던 저희 동기들이죠. 왜냐면 전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동민이에 대한 인상이 많이 더 바뀌고 있어요. 굉장히 애가 현명하고 영리하구나. 지니어스 거기서도 우승하고 그랬잖아요. 참 내 동기지만 그 개그맨 이미지를 확 바꾼 친구가 아닌가. 약간 머리 쪽으로 많이 그 수준을 좀 레벨업 시킨 친구여서 아주 고맙습니다. 동민이한테. 유튜브를 다른 걸 뭐 하고 있었어요. 거기 한 구독자가 한 40몇만 되는데 제가 나오지는 않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이제 그거 하면서 영화 작업을 했거든요.
점점 숨어서, 그리고 뭐 영화도 제가 찍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노출이 덜 되고, 근데 약간 그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돼서, 이제 요즘 또 유튜브가 대세고 인터넷이 대세잖아요. 그래서 제 SNS에 제가 좋아하는 코믹한 소재들을 좀 넣어서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용기 내서 좀 샤이한 걸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연예인 생활 해오면서요, 그 진짜 남은 사람이 없어요. 데뷔하고 나서 알아온 사람들 보면 다 안 좋게 되고, 옛날에는 뭐 핸드폰 이렇게 안 하고 좀 명함을 썼었는데 명함책을 그냥 통째로 버린 적이 있어요.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. 근데 원래 이제 성격이 좀 남자다우면 아 뭐야 또 해야 되는데 잘 안 돼. 피곤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, 그런 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. 너무 또 갑자기 잘 돼가지고 하자마자 독이었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잘 돼야 되는데. 이제는 사실은 그 저희 때처럼 뭐 공연에서 연습해서 개그맨 준비하고 이게 없어진 것 같고, 바로 이제 유튜브로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여주는 세상이잖아요. 근데 옛날에 저 그 메일로 어떤 친구가 개그맨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. 뭐 눈썹을 이렇게 올려서 입꼬리를 하면 그렇게 해서 웃기는 게 아니니까.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. 해보면서 알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머리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도전해라. 제가 옛날에 개그맨 지망생 때 핸드폰에 워낙 내성적이니까 이제 썼어요, 문구를. 문구가 뭐냐면 꿈을 위해 도전하자. 그 맨날 보면서. 그러니까 뭘 도전을 늘 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. 행동력. 예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냥 제가 생각하는 웃음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웃는 웃음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저희 아버지한테, 아버지는 어떤 개그맨 코미디언이 좋으셨냐 했더니 배삼룡 선생님의 개다르춤이 참 좋다. 그 특징이 뭐냐면 남녀노소 다 웃는 웃음?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개다르춤을 추면 선생님이 학생을 웃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웃음을 같이 쓸 수 있는 웃음? 즐겁게? 그런 웃음을 저도 해보고 싶고, 그게 좀 더 많아지면 다 개그맨이 되고 다 코미디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웃음 좀 욕심이 있죠. 제가 안어번 그 콘서트 할 때 그 80세 할머니랑 그 딸이 왔었어요. 근데 전 딸이 할머니를 데리고 온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가자고 해서 왔대요.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안 가시고 계시더라고, 어르신이. 그래서 인사드리고서 물어봤더니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하는데 굉장히 보람 되더라고요. AI 시대잖아요, 다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정 짓는 거라든가 연기하는 그 웃기는 것들이 되게 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안상태만 할 수 있는 뭐 표정 연기나 안상태만의 그 개그 스타일이 좀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AI가 좀 어려울 것 같아. 그러니까 연기는 할 것 같은데 약간 이 그 재밌는 템포나 타이밍을 AI가 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은 들어요. 전에는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. 남 웃기고 이러는 게. 근데 거의 다 하잖아요, AI가. 아주 디테일한 그 웃음의 포인트. 이 웃긴 것만큼은 제가 AI한테 지지 않겠다.